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앤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죠. 증여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서 누가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깎아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때, 자, 할아버지한테도 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성인인 자녀가 그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계 비속이 성인인 직계 비속이 이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해주냐?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받을 때 또 5천만 원 해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고 했을 때, 자, 할아버지가 5천만 원 줄 때도 5천만 원을 받고 아버지가 증여를 할 때도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있으면 뭐 비과세나 채무부담액 이거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이좀 10년 이내에 증여한 게 있으면 이 플러스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이 과세 가액이 나오면 여기에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증여재산 공제라는 걸 해준다는 겁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가 뭔지는 좀 자세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고 난 다음에 과세 표준이 나오면 산출세 계산을 하죠. 이 산출세 계산 방식은 뭐 이전 동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세액 공제, 그러면 자진 신고하면 3%를 세금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걸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세대 생략 할증 과세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했을 때 아버지 세대를 생략을 했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한 30%를 더 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또 뭐 다음 동영상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자,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가 누구냐, 그리고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 증여자가 일단 배우자다. 그럼 수증자도 당연히 배우자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다면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6억 원을 줘도 세금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여자가 직계 비속은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을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직계 비속은 이제 자녀, 손자, 손자녀, 증손자녀, 이런 사람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 자,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았을 때, 직계 비속이 받았을 때는 이 직계 비속이 성인이냐? 그러면 성인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성인이 아니다, 미성년자다 그러면 2천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2024년부터 새로 그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게 있죠. 자, 혼인을 했을 때요. 이 자식들이 혼인을 했을 때, 직계 존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들이 혼인을 하면 1억 원을 또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해서 출산, 애를 낳을 수 있겠죠. 애를 낳았을 경우에도 1억 원을 해준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혼인했을 때와 출산했을 때 증여일을 언제로 볼 거냐? 증여 이 사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 이전에 2년. 뭐 혼인을 했으나 혼인 신고는 좀 뒤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그 직전 2년과 직후 2년, 그 이후 2년, 총 4년 동안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1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산의 경우는 이제 출생일 자녀가 이 태어날 때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버리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성년이었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혼인했을 때 1억 원 받을 수가 있으면 1억 5천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출산 1억을 받아서 성년 5천만 원, 혼인 1억, 출산 1억, 이렇게 2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성년 5천만 원은 공제받고요. 혼인과 출산이 같이 2억 원을 공제받았다고 한다면 한도가 1억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받아서 1억 원, 출산을 해서 1억 원이라고 한다면 2억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억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성년 5천만 원과 이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죠. 네, 자식이 할아버지한테 증여할 수 있을 거고요. 손자가 그럴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 배우자도 아니에요. 남편 아내 관계도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관계도 아니었을 때 이제 뭐 형제 자매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아버지가 뭐 며느리한테 증여를 한다거나요. 네, 그다음에 뭐 삼촌이 조카한테 증여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 존폐속 관계도 아니죠. 그럴 경우로 이제 기타 친족이라고 합니다. 기타 친족 간에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는 육촌인의 혈족과 사촌인의 인척. 혈족이 뭐고 인척이 뭐고 촌수 따지는 거는 뭐 지난번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우자도 아니야, 직계 존폐속 관계도 아니야, 친족 관계도 아니다. 타인은 깎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인한테 자식한테 5천만 원씩 줬으면 오늘 5천만 원 주고 내년에 5천만 원 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매년 줄 수 있냐? 아닙니다. 10년간 5천만 원까지밖에는 공제를 안 해준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뭐 한 1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버지한테 5천만 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제 직계 존속은요.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직계 혈족에 해당이 되는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존속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분들이 다 직계 존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겠죠. 증여를 할아버지한테서 증여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이. 그리고 뭐 외할아버지가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직계 존속한테 받았을 때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증여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 5천만 원 해주고 할아버지한테 받았을 때도 5천만 원 또 해주고 외할아버지한테 받았을 때도 5천만 원 해주고 왜? 주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각각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겁니다. 부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받은 것을 합해서 10년간 5천만 원까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 아버지를 줄 수도 있다 그랬죠. 할아버지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자녀한테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다음에 손자한테 5천만 원을 받았다. 할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 자녀한테 5천만 원, 손자한테 5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그냥 토탈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나 뭐 이제 기타 친족과는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형한테 형한테 1,000만 원 받고 누나한테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각각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합해서 형제 자매들끼리도 1,000만 원. 그다음에 뭐 고모나 삼촌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척간에 또 마찬가지로 이 시부모,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장인어른이 뭐 사위를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고요. 이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1,000만 원 주고 시아버지가 1,000만 원 주고 각각 할 수 있냐? 안 된다. 합해서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 날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증여를 했네요. 그렇다면 그 전에 증여한 게 없다고 가정한다면 뭐 공제가 5천만 원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증여에서 5천만 원을 빼버리면 0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5년 뒤에요. 5년 뒤에 10년이 아직 안 됐어요. 5년 뒤에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준다 했을 경우에 또 해주냐? 아니라 그랬죠. 왜? 앞에 5천만 원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때 5년 뒤에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세금을 10%니까요. 1억 이하는 5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2024년 1월 1일 날 받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2024년 1월 1일에서 10년이 지난 2034년 1월 1일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5천만 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10년마다 5천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건 볼까요? 자, 이래서 세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2029년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주신다. 손자한테요. 황길동이는 이제 손자가 되겠죠. 손자한테 5천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아버지도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할아버지도 5천만 원이 공제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아까 이 아버지한테 지금 5년 후에 5천만 원 받았을 때는 세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할아버지 받을 때는 650만 원이 되네요. 이거 세대생략 할증과세라는 게 붙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자, 이런 세금이 없었죠? 그럼 할아버지가 다시 5천만 원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0년이 지나야만 된다 이겁니다. 10년이 지나야만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6억 원, 5억 원, 그다음에 1억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직계 전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다 포함을 해서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증여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다.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가 되겠죠. 한 6억까지 줘도 세금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증여재산 공제가 6억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럼 10년 동안에 한 7억을 줘볼까요? 7억을 주게 되면 6억 공제가 될 거고요. 1억이 과세 표준이 나올 것이고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약 97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계 전속한테 받았을 때 한번 볼까요? 직계 전속한테 지금 성년 자녀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혼인이나 출산에 의한 증여가 아니고 일반 증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당연히 없겠죠. 성년이니까요. 성인이니까요. 미성년이면 2천만 원까지 왜 안 되나? 자, 5천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1억 받아보겠습니다. 1억 받았을 때는 5천만 원 공제받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미성년으로 가볼까요? 미성년 자녀는 자 5천만 원을 받으면은 성인이면은 5천만 원이 공제가 됐는데 미성년이면은 2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년 자녀는 안 내도 됐으나 자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도 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세금이 더 커지겠죠. 아까 성년 자녀일 때는 이게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800만 원이 되어버리죠.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자, 혼인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5천만 원 받아도 뭐 증여세는 없을 거고요. 혼인으로 인해서 1억 원을 더 받아서 1억 5천을 받아도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2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1억 5천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겠죠. 왜? 혼인으로 인해서 한 1억을 더 받을 수 있고 원래 있었던 성년한테 5천만 원 받고 그렇다면 1억 5천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계 비속이 직계 전속한테 줄 수도 있다고 했죠? 5천만 원까지는 5천만 원까지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직계 비속이 아버지한테 1억 원을 드렸다 라고 한다면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만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 기타 친족간에요.
기타 친족간에는 지금 뭐 1,000만 원까지밖에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한테 내가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공제가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배우자가 그러면은 뭐 이 남편이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뭐 아내가 될 겁니다. 아내가 받았을 때는 얼마까지? 6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자, 직계 존속이 만약에 아버지한테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년 자녀라고 볼게요. 성년 자녀 뭐 아들이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직계 존속이 자, 아버지인데 미성년 자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인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뭐 아들한테 줬겠죠. 그렇다면 5천만 원 줘보겠습니다. 세금이 나와버리죠. 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밖에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할아버지한테 한번 받을 수도 있겠죠. 자, 할아버지한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자, 성인인 손자한테 성년인 손주한테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아마 이 손자가 되겠죠? 손자가 될 텐데 5천만 원 줘보겠습니다. 당연히 없죠. 네, 당연히 없겠죠. 왜? 그 전에 받은 게 없다고 한다면요. 각각 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주한테 한번 줘볼까요? 미성년 손주한테 줬을 때 5천만 원 줘보겠습니다. 2천만 원까지가 공제가 안 되죠.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또 아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버지 세대를 생략했기 때문에 90만 원이 더 붙죠.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5천만 원씩을 받는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친족으로 가볼까요? 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요. 며느리한테 한번 줘볼까요? 며느리한테 얼마 줄 수 있었죠? 1,000만 원 줄 수 있었죠.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혼인 출산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 성년 자녀인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들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렇다면 1억 5천까지 줘도 세금이 없다고 했죠. 아까 왜? 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직계존속 외할머니가 아니라 뭐 아버지라고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성인 혼인으로 인해서 1억 5천까지 줘도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해가 가시죠? 네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증여재산 공제라고 함은 증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가 금액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를 할 때 직계 존속이라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받을 때 5천만 원 되고 아버지한테 받을 때도 5천만 원 되고 이게 아니다. 10년 동안에 그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통틀어서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한테 받을 때도 1,000만 원까지밖에는 안 된다라는 걸 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그 세대승리 할증과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